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이파리 크고 두꺼운 것들은 자체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뭐 한 번 더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여기서 딱 증발되고 나면 여기가 싹 말라들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것들은 그냥 식물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식견을 가진 한 남자. 이 식물은 물을 좋아하기 식물의 특징부터 원예 방법과 사업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알려주는데요. 건조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거 보면 거의 이제 이게 주요 그게 메인이네요. 오늘 얘네들이. 들어간 5개가 거의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가서 두 분의 체험할 때는 관계는 네. 사실 교회에서 이제 처음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지금 보육원에 대해서 뭐 1년에 뭐 2,000명, 3,000명 정도가 지금 사회로 가방 하나 들고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을 뽑아 놓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뭐 나중에 일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브라더스 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교 아동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명 모두가 그러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아동 양육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보호종결 아동 출신이라는 건데요. 유쾌하고 장난기 많던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이제 저를 케어할 능력이 사실상으로 안 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로 맡겼던 것 같아요. 시설이다 보니까 좀 보는 눈? 학생 처음에 어렸을 나이 학생들한테는 좀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좀 뭐 불쌍히 본다던가 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뭔가 그 들키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들키면 손해 볼 것 같고 애들이 안 좋게 대할 것 같아서 그 부모 없는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출 해봤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혀서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 엄마 아빠가 날 데려가야 나는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불안감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우리 어린 나이에 좀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보육원에서 지냈던 아이들. 지금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 또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들이 정말 미비해요. 다른 대상들과 비교해봐도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퇴소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러한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감추고 숨긴단 말이에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적 보호가 끝난 뒤 사회로 나오는 보호종결 아동은 매년 약 3,000여 명. 보육원을 나서면 그야말로 생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이 지원되지만 홀로 서기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성민 씨는 이들을 위해 주거 지원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각종 송사를 해결하는 법률 자문까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저요. 처음에 보육원에 입소했을 때 생각은 전혀 안 나고요. 제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안동 초등학교에서 발견이 되었고 추정으로 3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김성민이고 이건 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보육원에서 만들어줬고요. 그 당시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이 입는 옷. 예, 그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세월.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삶의 맷집을 키워온 소녀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외롭고 힘든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7년 정도 NGO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후원으로 이제 보육원과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지원했었는데 후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시설 내에서 제일 존경하는 형. 그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가도 제일 존경하는 형. 제가 잘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그런 걸 이제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고쳐주시고 또 하나하나씩 가르쳐주세요.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거를. 앞으로의 희망, 그러니까 비전과 꿈을 좀 찾아가게 좀 많은 걸 도와주셔서 그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찾게 도와주신 대표님 같아요, 저한테는. 고된 하루의 끝자락. 종일 바빴던 탓에 퇴근이 늦은 성민 씨. 청년 사업가로서 발품을 팔고 보호 종결 아동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인데요. 이제 좀 쉴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밥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손 닦고. 예. 손 닦고. 지금 준비할게요, 식사. 예. 응? 성민 씨, 품절남이셨군요. 뭐라고요? 제 지금 손 씻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손을 안 씻었어요. 손 씻어야 되는 줄 몰랐어요. 누가 손 씻으라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손 씻으라고 퇴근하고서 손 씻어보니까 너무 새까만 거예요. 아내와의 결혼은 혼자였던 성민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 뭐예요 이거? 오 예. 진짜? 마지막 여름이라서 개탕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겠어요. 매콤이 좀 넣어주지 여기. 집에 오면 온전히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끝났네. 이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이 성민 씨에게는 감동과 위안인데요. 맛있다. 좀 짜졌네. 아니야, 괜찮아. 아내의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저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렇게 저를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에 와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속전속결로 추진했었죠. 꼭 성민 씨라서기보다 성민 씨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그게 뭐 보육원에 있어서 뭐 보육원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뭐 다르게 보이거나 뭐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특별하지 내 남편으로서. 스물여섯 살 대화가 잘 통했던 동갑내기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넘어 존경의 마음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삶을 채워준 고마운 아내. 보육원 아이들에게 품을 내주자며 자녀 계획도 미뤘는데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많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감사한 부분이 더 클 것 같고 또한 그만큼 함께 하시는 분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돕는 분들도 많아진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서 성민 씨의 밤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첫날.
두 손 가득 바리바리 짐을 들고 나서는 부부. 네, 저희도 명절을 새러 갑니다. 가족이 너무 많아갖고요. 인사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즐거운 귀성길, 차라도 막힐까 서둘러 출발해 보는데요. 잠시 후. 어라? 이게 뭐죠? 출발 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성민 씨. 낯익은 얼굴들과 합류합니다. 더 일찍 왔네. 1시간 기다렸어. 1시간 기다렸어? 명절에 고향 가는 줄 알았더니 직원들은 왜 또 소집하신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아까 가족 많다고 했잖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려고.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큰 공간을 좀 빌렸어요. 설레 보이는 성민 씨. 다 들어옵니다. 대가족 맞이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회사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면인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입니다. 가족 명절. 어설픈 솜씨라고 해도 초대된 자라면 응당 손을 보태야 하는데요. 결혼 이듬해 명절에 보육원 친구 한 명을 초대했던 것이 9년 만에 수십 명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느 평범한 가족의 명절처럼 함께 모여 푸지게 먹고 떠들다 보면 허기진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음식값만 1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더 주질 못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지. 저는 매운 걸 안 좋아해서 안 올리고 싶은데 올려야겠죠. 저거 안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건 올려. 그거 엄마가 넣어? 고추가. 예쁜 것만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으로 손수 고명까지 얹어가며 요리를 선보이는 이분은 누구죠? 아름다우신 우리 아내가 우리 장모님을 닮아서 예쁜데 우리 장모님이에요. 근데 저는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저도 아들. 네, 우리 아들. 어머니 근데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대가족의 시집을 보내셨어요? 원래 꿈이 시댁 식구 많은 데를 시집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많잖아요. 식구가 많아서 좋죠 뭐. 네. 감사하죠. 식구들 챙기느라 마음이 바쁜 연지 씨. 허리 펼 틈이 없는데요. 시댁 식구가 엄청 많아요. 친정 식구들이에요. 친정 식구들이요? 친정입니다. 시댁 아니에요? 우리 쪽 맞죠, 지금 씨? 네 맞아요. 대가족이 함께 만드는 명절 음식. 햅쌀로 지은 고스란 밥도 준비됐습니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명불허전 잡채부터 수다를 꽃피우며 만든 푸짐한 음식들이 상을 채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해야겠죠. 맛있게 드세요. 요리 담당 용수 씨, 오늘은 대접받는 기분. 성민 씨 부부는 새로운 친구들 곁에서 형 누나가 되어줍니다. 배를 채우면서 한껏 무르익는 명절 분위기. 대학 가려고 준비 중이야 아니면 취업도 하고 대학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민도 나누는데요. 성민 씨와 함께 명절을 보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이제 오픈하고 그냥 집에 혼자 있어. 그게 문제겠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별 생각 없다는 것 자체가 여기 오면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냥 뭐 큰 가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명절에 평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보낸다거나
당일에는 다 문 닫으니까.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예전에 그냥 같이 생활할 때 그때 생각도 나고 재밌게 놀았던 거 생각도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장모님 곁으로 자리를 옮긴 성민 씨. 네, 먹었어요. 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셔. 이거 언제 하셨어요? 진짜? 아들처럼 챙겨주는 장모님이 있어서 부족할 것 없는 명절.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마다 불쑥 고개를 드는 말 못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까? 힘드시진 않으실까? 그분들이 그냥 어떻게 사실까? 너무 궁금하다. 너무 보고 싶다.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면 꼭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덧 촬영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실 거죠? 돌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회인이 돼버린 그들의 2차적인 보육원 형태가 아닌가라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보육원이라는 거,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보듬어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맞죠?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 친구들이 본인의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깨워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요. 이 친구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예. 거기 안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 정당한 대가 안에서 이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이 친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주는 거지,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수혜를 얻는다, 저는 그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김성민의 꿈은?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꿈이요? 네. 저는 사실 꿈이 없거든요. 네. 저는 진짜 꿈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 꿈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었다면. 그냥 저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제 꿈이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누구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기 너무 미안할 정도로. 하지만 정말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언제까지 다 하실 건 예정이세요? 보육원에 여전히 아이들이 계속 채워져 가고 있고, 부모를 잃는 친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제 사명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을 때까지가 아닌가, 끝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보육원. 안녕. 기억해나 누군지? 모르지? 세 남자가 함께 자란 곳인데요. 누구냐고? 여기 예전에 우리 집이었는데. 참 오랜만에 방문.
새 남자의 성장을 지켜본 원장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서울 올라가는데 연락도 없어. 덕분에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 한때는 나의 집이었던 곳. 어린 시절 추억이 이곳에 있는데요. 들 수 있어? 내가 들게. 그래 이거 무겁다. 오늘은 동생들을 위해서 나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무겁다. 홀로 자라지만 누구를 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나무처럼 이곳의 아이들도 티끌없이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을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아라고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그 삶을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호 종결 아동들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남자. 리틀빅 히어로 김성민 씨입니다.